네, 지난 3월 14일에 이어서 오늘 2차 토론회는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책 위주로 또 공약 위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일명 저희가 교추협이죠. 교추협의 간사 박소영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1차 토론회 때 우리가 조영달 후보께 1차 토론회에 나오십사 했는데 그날에 일정이 안 맞으셔서 못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는 아마 지금 식순에도 명단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20일 9시까지 저희 선출이나 모집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들이 함께 토론회를 해주시고자 하는 의향을 또 주셨고 또 원로회의에서도 조영달 후보 측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 토론회 진행하는데 합류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에 그대로 다시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결국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조영달 후보께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교추협과 또 원로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쪽 보시는 쪽에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생략하고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회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2부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부의 토론회는 우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제6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셨고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의 교육비서관을 역임하신 우리 천세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네, 큰 박수로 좀. 2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고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교육포럼의 대표이신 박선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이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조전혁 위원장님이십니다.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이셨던 이 최명복 의원이십니다. 네, 이제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세인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후보님들께서 용서해 봐주셔서 아마 제가 또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한 분이 마지막에 참여를 않게 돼서 좀 사회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방식은 지난번과 거의 똑같이 진행되니까 아마 익숙하신 것 같고 또 발언 순서, 질문 답변 순서도 미리 다 조측정을 해서 순서가 다 정해졌습니다. 다만 1차하고 조금 다르게 1차 답변 시간을 8분에서 6분으로 줄이고 마지막 발언은 5분에서 3분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식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 및 기자분들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기자분들 질문 순서하고 청중분들의 질문 순서를 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로부터서의 일반 후보들에 대한 질문은 미리 반드시 한 페이지 내로 1분을 넘지 않는 질문을 문안으로 만들어 주면 제가 받아서 읽는 방식으로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고 답변을 각 후보들로부터 받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 중에서 질문이 계신 분들은 마지막 발언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메모지에 써서 앞에 있는 박소영 전체 사회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 후보의 질문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그냥 우리 박소영 사회자께서 그냥 추첨해서 하나만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자분들의 경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기자분들께서 전반적인 의미의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번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대체적으로 처음에 우리 지난번 똑같이요. 현안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 5분씩 발언을 듣기로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2명 이상을 선정해서 질문을 3분간 해주겠고요. 그리고 답을 6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꼭 한 분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짧은 질문을 1분을 드리겠고 역시 답은 3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발언 시간 3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모든 발언 순서는 조전혁, 박선영, 최명복, 이대영 후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님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전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학부모, 학생 여러분, 정말 이 나라 교육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교조가 이 나라 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교조 집단 혼자만의 파괴였는데 지난 10여 년간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위 친정교조 좌파 또는 정교조 출신 좌파 이 교육감들이 휩쓸면서 교육의 파괴는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미래가 암담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정교조와 친정교조 교육감들의 이 폭정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에는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이 공교육은 이 두 가지 미션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 국민을 파괴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개인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 무기력한 아이들을 생산하는 그런 비교육적인 처사가 우리 공교육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보수 교육감 후보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무엇입니까?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또 검증된 교육 내용,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되고 또 합의된 교육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이 교육청 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 학교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갖다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 여기에서 민주는 운동권적 민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그런 민주가 아닌 운동권 민주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그리고 무조건적인 평화만 외치는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교육감 인정도서로서 발행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젠더 페미니즘이 학교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조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교육감들이 이런 내용들이 학교 내에서 버젓이 교육되게 두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감들은 정교조를 포함한 좌파 세력들을 비호하는 그들의 수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 조전혁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그것도 바른 교육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려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서울교육감 그동안 10년 동안 정교조가 그리고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강구한 기득권 콘크리트 아스팔트 싹 뜯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박선영 후보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가장 먼저 등록한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우리 영토를 지키다가 산화한 분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을까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연평해전을 지금 서해 교전이라고 하는 묘하게 비틀어 놓은 제대로 된 핵심을 가르치지 않고 비켜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사건은 제대로 교육하고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천안함 사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안함은 사건이 아니라 폭침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교과서가 3개나 됩니다.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사건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폭침은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공격을 하는 게 폭침입니다. 언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새싹들은 이렇게 묘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쳐도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체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4년 동안 사회교과서, 그것도 초등학교용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스스로 몸을 던져서 수호하신 많은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행사를 시작할 때 묵념을 했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많은 건국의 영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리 학생들이 기리고 배울 수 있도록 저는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교조가 파놓은 함정이고 전교조의 왕국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 자초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전교조 아웃, 전교조 혁파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1인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전교조를 혁파하고 전교조를 우리 학생들 옆에서 아웃,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혈기로 명단 공개하고 그것이 곧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패착입니다. 저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전교조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저에게 36% 이상의 표를 주신 분들께 대한 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교조 혁파만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되어 있는 이 교육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키워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수용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전교조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자녀의 교육권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서울 시민이 뽑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울 교육감을 뽑는 그런 부정한 방식은 절대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는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사님입니다. 이어서 한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최명호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교사를 거쳐서 고등학교 선생, 대성학원 강사를 10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잘 아는
현지 교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23조 정도 되죠. 제가 아마 교육감이 되면은요, 사교육업체 상장된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교육비를 버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이고, 오늘 주제대로 교육의 현안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먼저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바라는 교육 정책을 여론을 수집해서 5가지 정도 받아왔습니다. 먼저 무성인이 무능교사를 퇴출해달라. 둘째, 초등생, 중등생,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부활해달라. 셋째, 전문직 장학사 인사 교류가 잦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직을 보장해달라. 원로 교사제 폐지를 해달라. 교장 임기 만료 후 평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저해되고 수업이 부실하고 세금이 낭비된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현안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우리가 토론 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여기에 제 공약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많은데, 먼저 공교육 살리기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확실히 해달라. 인성교육 하려면 한 20-30분 걸리는데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정교적 문제점 해결해달라. 정교적 문제점은 아마 조정희 의원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거뒀는데, 정교적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척결했죠. 친환경 우상급식 센터에 1,400억짜리 수의계약을 제가 밝혀서 센터장을 구속시키고 9명을 불구속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허물을 뺏긴 장본인이 지명복입니다. 정부의 내용을 가장 잘하니까 제가 할 것이고요. 이 일환으로 교원 연 800명 명퇴를 시킬 겁니다. 그 800명 명퇴는 우리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정퇴가 있죠. 정년퇴직. 명퇴가 있죠. 임기가 남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 불퇴가 있습니다. 불명예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퇴는 해직이나 파면입니다. 해직이나 파면하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못 받죠. 그래서 불법, 탈법, 편법을 이룬 정조조를 색출해서 명퇴를 시킬 겁니다. 불퇴를 시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화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권조례를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차상위 학생들 건강검진까지 다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조직 개편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할 것이고요. 외국어 자소국 국제고 일반고를 전환하는 데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 전환하려고 그러면요, 예산이 거의 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어 자소고 특목고 같은 데는 자급자족입니다. 그 일반고로 전환하면은 교육청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할 겁니다. 엘리트 교육이 활성화가 돼야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빙상이라든가 다 찾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엘리트 교육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오는 뮤지컬 극단을 창단할 겁니다. 제가 탤런트 이순재 씨와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극단을 창단해서 310개 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역사교육, 자살방지 뮤지컬을 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협력 기구를 만들 겁니다. 1학교 1기업 MOU를 체결해서 한 개 기업이 한 개 학교를 돕는 명예 이사장 제도를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할 겁니다. 적폐청산은 교연의 적폐청산은 제가 제일 잘 아니니까 우상급식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영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대영입니다. 인사 말씀은 우리가 1차 때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바로 본론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존경하는 그 출마 후보님들께서 특정 교원단체 척결에 대해서 아주 각오를 좀 양태는 다릅니다만 다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다 보호받고 있는 단체를 교육감이 나서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방 안에서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만약에 불법 부당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반교육적인 게 있으면 그때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어떤 예산 지원이 있으면 그 예산 지원 자체를 우리가 끊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있으나마나한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 특정 단체를 없애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오늘은 그 교원 중심의 학교 자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사소통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가 가장 바람직한 학교 단위의 교육정책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첫째 보면 우리 후배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있을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와서 정파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각종 조례도 엄청 많죠. 우리도 지금 보면 조례를 없앤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없앨 수도 없지만 그런데 조례를 없애고 또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유연성이 없어져 있거든요. 저는 전체 조례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그것은 조례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 그러면 결국은 단위학교의 학칙을 제정할 때 현 교육감들은 그 조례의 내용을 반영을 안 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지도라는 차원에 와서 압력을 행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장의 어떤 그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또 현재 우리 보수교육감 후보들을 또 지지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규제라든가 지침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원위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꼭 필요한 거 빼고는 규제나 지침을 없애줘야 선생님들께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문서 감축이란 말은 벌써 2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모든 단체에서 오는 공문을 학교로다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보내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문서 분류하다 끝납니다. 어떤 교감 선생님의 그 수첩을 보니까요, 양면이 새까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해야 돼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외부 기관에서 협조하는 공문은 어디 공론만 시켜도 절대 학교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감들이 표 동량을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압력단체들이 또 그걸 안 해주면 또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교육감 선거제도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의 의지를 갖고 하면 정말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좀 관하면 좀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지나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도 교육감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그거 거기서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모자료를 갖다 전달해주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감축이 아니라 폐지라고 해야지 선생님들이 믿지, 이제 공문서 감축이라는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장 책임과 권한 강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뭐 특정 교원단체의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는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줘서 교육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연수도 좀 우리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유휴시설, 학생교육원 같은 것을 우리 교원복지에 가족 행사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육발전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순서는 각 후보들께서 2분 이상을 지정을 해서 질문을 3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짧은 질문이죠. 그래서 3분 동안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순서는 이대영, 최명복, 박선영, 조전혁 후보 순입니다. 맞죠? 네. 이대영 후보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분 동안 질의. 네, 우리 박선영 후보님께 간단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준 것은 우리 책무입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교육청에서 이래저래 하자면 어느 정도 그 학교는 뭔가 활기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단위 학교에서는 세세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명복 후보님께는 아까 사교육 반토막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과 후 학교를 확실하게 학교의 벽을 깨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학원비의 절반으로 학원과 똑같은 수준의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학원들의 학원비 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물 임대료고 차량 유지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잘 하신 것 같아서 두 분께 이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리던 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 복지 쪽에서 특히 여러 가지 요즘 그 아이들과의 문제, 학부모님들과의 문제에서 아주 그 수업 이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속으로 이 교원 애로사항 전담 부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인권조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인권조례 제정 당시에 제가 시의회에 반대해서 보냈더니 그 사이에 또 곽교육감이 들어와서 회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단위학교에 그 교육감 권한대행일 때 단위학교에다 공문을 시한 게 뭐냐면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거기 이제 불법부당한 게 있으니까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규칙을 정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양반이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그거를 돌려서 인권조례에 맞춰서 하라. 그래서 참 이 교육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그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인권옹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인권을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아이들의 인권도 옹호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교육권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인권옹호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인설관입니다. 이미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모든 것은요 우리 법으로 다 보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폐지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선영 최명복 후보의 질문인데 잘 기억했다 답변하세요. 두 번째 최명복 후보님 질문 시간. 예, 질문만 하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네. 박선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학에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리비도 욕구, 이고, 슈퍼 이고라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리비도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그 이고는 자아를 형성하는 거고, 슈퍼 이고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게 우리 교육학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리적 욕구에 리비도 욕구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4, 5살쯤 되면 성에 대한 것도 욕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요새 젠더 문제가 많잖아요. 언제 시켜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아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배우려고 내 중심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아이를 길렀을 때 독선적인 아이가 영어로 EO에다 IS를 붙어서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교육감 선거 이렇게 단일을 하면서 정말 이런 에고이스트가 된 교육감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이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조전혁 의원님은 대한학교를 학생들, 학교 밖 어린이 아이가 있잖아요. 이 대한학교 학생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같은 이런 예감이 많아요. 나는 거의 반대의 이론인데 왜 옹호해야 되는지 대한학교 아이들에게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스쿨마니를 같이 예산을 주자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학교 밖 아이들도 학교처럼 우리 스쿨마니라는 것은 1인당 1년에 들어간 학생의 돈입니다. 평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루는데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 그 돈을 주게 되면은 전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조전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영 후보 질문 시간입니다. 3분. 잠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잠깐만요. 네. 최 후보님께서 시간을 줄여주셔서 우리 교취업이 아주 푼돈 내가지고 주머니 돈 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기능들이 천천히 하세요. 예, 괜찮죠? 천천히 하세요. 네, 예, 네 시작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조전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돌봄 교육 하시겠다고 많이 홍보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보내주시는 카드 뉴스 잘 보고 있는데 돌봄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아주 단답형으로 여쭤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학기 때 학교에서 집으로 몇 시에 오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돌봄 교사들하고 일반 교사들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돌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교육 정책적인 그 어프로치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조전혁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토론회 때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저희가 몇 번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아니신데 이런 정말 얽히고 설킨 교육 정책, 특히 돌봄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푸실지에 대한 의견,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거하고 다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육 정책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명복 후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사교육에 관해서는 직접 학원 강사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답변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런 문제만으로는 줄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님 질문 시간입니다. 2분 이상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 2분씩만 하네요. 먼저 이대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력제하고 학력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시험을 재학시하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학력이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를 갖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 수준 파악을 갖다 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학교에서 못 받으니까 그 서비스를 학원 가서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2만원, 3만원, 5만원씩 내고 이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이대영 이 후보께서는 정말 교육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최명복 후보께 여쭙겠는데요.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적인 것은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입니다.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사실은 교사의 교권까지 다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저는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학생 권리 의무장전을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그것을 조례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의무를 체화하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명복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선영 후보님께 여쭙겠는데요.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만약 박선영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보수교육감은 기본적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된 그 온 단어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학교에 이상한 인형들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수문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분 후보님께서 아주 질문을 골고루, 근데 다 잘 적어 놓으셨죠? 순서대로. 답을 아마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또 질문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답변 시간인데요. 이대영, 조전혁, 박선영, 최명복 후보 순으로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답이 충분하다 싶으면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이대영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조전혁 후보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해줄 건 안 해주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것은 또 과잉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가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이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가는 학교가 달라지고 결국 그네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모둠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 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아이들을 하다못해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진단평가라는 걸 하고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내 수업 방법이 옳았는지 또 아이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잘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형성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평가를 무슨 이유인지 다 알긴 하죠. 학교 서열을 한다 이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대서 평가를 하지 않고 하던 거를 안 한 거죠.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도 조 후보님과 똑같은 생각이 데이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저도 거기는 똑같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평가를 해서 학교가 어떻고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어디 저 장수의 어느 학교 거기 기초학력 부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는 괜히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듯한 그런 쓸데없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서열화라는 걸로 나갔고 그래서 표집조사를 하자는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 논리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수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공개는 하지 말자. 다만 그 해당 학교에다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을 정말 지도하는데 제대로 된 그 데이터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학력을 증진해 주는 건 저도 관심이 있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선거에 나가게 되면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 정책 중 하나가 학력 증진 정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그 있는 집과 없는 집 또는 부모의 관심이 많은 집과 적은 집의 그 아이들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학원을 안 가죠. 공교육 시스템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어쨌든 학원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교육감도 나서야 되고요. 또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수고를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도 아주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협조 받되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공교육에 도입을 해서 다른 나라처럼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것을 따라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집에 가서의 어떤 그 방과후의 그 활동도 각각의 아이들의 수준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아동에게 맞는 학습 자료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요즘 이제 코티칭이라 가지고 이제 그 보조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런 보조 교사를 예산의 그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를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 아이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지금 이제 저물어가는 정부에서도 대학생 튜터링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일선학교에 있을 때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해봤습니다. 특히 그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앞서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컨설팅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결과를 저는 서초고등학교 있을 때 체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방금 체험을 하고 대학을 간 그 아이들의 체험담이 고액을 받고 하는 그런 컨설팅 그런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보다 나은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졸업한 졸업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아무 애들이나 대학생들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는 애교심 있는 그런 선배들 중에 좀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서 하면 이 또래 집단에서는 또 소통도 잘 되죠. 선생님과의 소통보다도. 그래서 그런 좀 방과후 활동을 잘 운영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충실한 수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과 학습자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 공교육에 하루빨리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맞는 우리 교원 문제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원 성과급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또 다른 예산일 때 그거를 좀 분배 방법을 바꿔서 각 학교에서 학년 초에 고생하시는 그 보직교사, 담임교사 배정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수당을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교감의 직무수당이 없는데 이것을 신설해주는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조선정 후보님. 마이크. 네, 이게 지금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우리 최명복 후보님께서 대안학교 학생들 갖다 공모한다. 왜? 그리고 스쿨마니 갖다 어떻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주면은 학교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빠지게 된 게 그들의 잘못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다 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 고뇌의 결단을 했다 한 정규학교를 빠져나가서 대안학교에 내 자녀를 갖다 보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에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갖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받을 권리는 분명히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탈되면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영원으로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불공정한 그런 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1,000만 원 또는 1,200만 원 사이에 그런 예산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반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대안학교 입학금을 갖다 내고 수업료를 갖다 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종 박물관 갖다 입장을 갖다 한다든지 예술 공연을 갖다 보러 간다든지 하는 이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의 평등권을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이것은 헌법적인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꼭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영 후보님께서 돌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과 돌봄은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돌봄까지 그 강요를 하는 것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과다한 그런 의무와 그리고 이 과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봄은 저는 교육감이 지자체 또는 서울교육청 같으면 서울시 각종 종교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와 함께해서 예산은 서울교육청에서 지원도 받고 지자체에서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갖다 받고 해서 훨씬 더 질 높은 돌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까지 저는 그 책임을 갖다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와 협조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하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 종교단체와 협조해서 정말 질 높은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정치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설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협력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박선영 누님은 참 제가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게 이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저보고 이제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물론 이대영 부교육감님
같은 그런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난독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커리어를 따져보시면은 저나 박선영 후보님이나 거의 같습니다. 쭉 대학 교수를 갖다 했고, 그러나 저는 대학 교수를 갖다 하면서도 교육운동, 학부모 운동을 갖다 한 경력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국회의원을 갖다 하면서도 4년 내내 저는 교육과 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활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이 서울시에서도 혁신공정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시의 중장기 이 교육 분야, 학습 분야에 대해서 플랜을 갖다 짜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이 인수위에서 역시 사회교육 분야에서 국가교육정책에 대해서 플래닝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에 비해서도 저는 그런 플래닝 능력은 제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생이 다 됐으니까 이제 박선영 누나 답해보세요. 답할 시간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전혁 의원님은 늘 씩씩하시고 열정적이셔요. 네. 자, 답변하겠습니다. 이대영 후보님,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질문이신데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가고 싶은 학교는 뭘까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학교겠지요. 내가 선택하려면 다양한 학교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나 BTS 같은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은데 지금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 요건 심의해서 요건에 맞으면 저는 인허가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은 철저히 또 해야 되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교육비가 천정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정부지인 교육비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육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교육의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난맥상이고 이제는 메스를 어디에 대야 할지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아놓은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체계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조전혁 의원님은, 저 후보님은 조금 전에 보육하고 교육을 분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추세, 그 다음에 교육학자들의 이론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세기적 사고고요. 보육이 곧 교육이다. 이것이 21세기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론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21세기에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세부터 우리 중등교육, 고등학교까지죠. 이거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때로는 보수 어떤 분들은, 일부 분들은 아이 또 무상 타령이냐 하시지만 아이를 안 낳아서 국가가 소멸될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세부터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남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생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또는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돌봄은 곧 교육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딩스쿨, 왜 초등학교에 보딩스쿨, 기숙학교가 없으면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지금 있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 외에 특성화고 뭐 국제학교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다양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학교가 나오겠다고 하면 저는 설립하게 해줄 것입니다. 조희연 씨는 조희연 교육감 8년 동안 학부모
친구들하고 학교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하고 싸웠고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시민, 서울시의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교사들, 정교조를 제외한 교사들, 그리고 교장쌤들하고도 싸웠고 학부모하고도 싸운 사람이 바로 조희연입니다. 저는 그거 완전히 타파하겠습니다. 최명복 후보님 늘 회의 때마다 말씀하세요. 리비도 이고 수포이고 오늘도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과 질서와 원칙도 내팽개쳐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에고이스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민주 시민입니다. 조전혁 의원님, 성교육 대책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에 계신, 플로아에 계신 청중 여러분, 유치원 교재 한번 들춰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 들어보셨습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콘돔 채우는 그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엄마 아빠의 성기 모양을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가르칩니다. 이거요, 정말 우리 전교조에 주체 사상에 뿌리 박혀 있고,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 박혀 있고,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여온, 독일이 이렇게 했다, 독일이 68 혁명 때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철진한,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독일 68 혁명 때 나왔던 성정치를 교육화한, 교육이 아니라 성정치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나라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요? 오로지 한 군데,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놔두실 겁니까? 교육은 여성입니다. 성교육도 여성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제대로 된 생애 주기별 성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아 감사합니다. 정체성 확립하게 만들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답변 순서는 최명복 후보님인데, 먼저 이대영 후보님과 박성민 후보님이 질문이 같아요. 사교육비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모든 걸 제가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입니다. 그리고 케어하는 분야가 공교육과 사교육입니다. 서울시내 23,000개의 모든 학원에 인가를 서울시 교육감이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 인가를 내줘놓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방법을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 청 교수님은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 읽어보니까, 교수님 책 읽어보니까 학생 평가도 교권 확보하는 일환이라고 적어놓은 책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진보 김두리 교수 잘 알잖아요. 김두리 교수는 입학 시험을 없애자, 대학 서열을 없애자, 등록금을 없애자, 대학 들어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생활비를 주자. 이게 진보 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학 시험 없애고 대학 들어가면 생활비 120만 원 준다 그러면 모두가 대학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는 중고등학생 대학 가라고 선생님들이 액을 복근합니다. 그래도 가는 아이들이,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한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대학 가서, 대학 가기만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주는데, 동독이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서독이 한 120만 원 주고 덴마크가 한 120만 원 정도 줄 겁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은요, 내가 대학 가기 싫은데 왜 국가가 나를 대학 가라 하지? 선생님 나를 왜 대학 가라고 그러죠?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면 내 청춘의 시간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내 청춘의 시간이 공부를 해서 내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연구기관이나 의사나 학자가 되어가지고 내 임무를 제공하면 나는 국가에 희생을 하니까 국가가 내 대학 다닐 때 생활비를 달라는 이런 기준이에요. 뭐 그래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데는 시험 날짜가 없어요. 오늘 시험 본다 이러면 그날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러나 김도희 교수는 우리나라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한두 달 전에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옥에 산다, 불행하다, 독일어는 행복하다. 이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교육의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교육비 23조라고 그러죠. 그 엉터리 계산입니다. 예.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 내가 한번 해볼까요? 박세리 골프 선수 키울 때 아버지가 사교육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발레리나, 성악, 예. 이런 특수한 음악 교육은 사교육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학교가 해줄 수 없는 교육들이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교육부가 뭐가 사교육부입니까? 보습학원에서 하는 게 사교육부입니다. 이 보습학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부족한 걸 보충 학습의 약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의 기준도 기자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충 산출해서 다 꺼내는 얘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것인가.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교육감이 되면은 사교육업체, 상장된 사교육업체 주식이 반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저 대상학원 있을 때 책을 써서 저자 직강을 했습니다. 대상학원 학원 120명인데요. 저자 아닌 사람은 내 책을 가지고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저자인 사람은 자기 책을 직접 가르칩니다. 나는 교사들도 책을 못 쓸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학원 강사보다가 능력을 키우면 사교육부가 안 들어갑니다.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서울시내 서울고등학교 대성학원 옆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선생님들 100명 빼면 맞바꿔서 1년만 우리가 한번 수업을 시켜봅시다. 예. 대성학원 강사가 서울고등학교 1년 강의하는데 서울고등학교 학생들 학원 가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들 재교육을 시켜서 학원 강사들하고 선의 경쟁을 시켜서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3년이면 피사에 우리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 먼저 학생 인권 조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아이가 유학을 보냈더니 아들이 3년 만에 결혼했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며느리 오니까 남자야.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신랑을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신랑이 여자예요. 학교 인권 조례할 때요. 신부 아이들은 초딩맘, 중딩맘, 요즘 초딩맘도 있고 중딩맘도 있었는데 30초만 더 쓸게요. 고딩맘도 있고요. 중학교 여학생이 임시해서 애 나오면 학교 데리고 오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가서 학교에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에 악법을 드러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거 아니고 악법을 드러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변 시간인데 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질문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파이널 1분 질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답변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한 분에게만, 상대 한 명에게 대해서만 1분짜리 짧은 질문 시간입니다.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대영, 최명복, 박선영, 조현일 후보 순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영 후보님 1분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명에게요. 네. 조준혁 의원님께 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10년 전에 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한 1,400명,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는 한 2,000명이 감소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결국은 교과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교원 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좀 현명한 정부 청구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 대책이 좀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을 이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최병복 의원님 질문 시간입니다. 제 질문 시간입니까? 네. 예, 박성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약에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폐지한데 소송을 해서 다 져서 구상권 행사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 일반고를 전환하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그 질문을 짧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박선영 후보님 조금만 준비되어 있어요. 네, 조전혁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린 거 답변을 다 안 하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저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도 21세기적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지원 내용이 박물관, 공연장 이런 걸 가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족할까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대답을 안 하셨고요. 마지막 3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1학기 때 몇 시에 하교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의원님하고 같이 18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는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도 설립해서 운영을 했던 사람이어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된 것 같습니다. 네, 조현영 의원님 마지막 한 분에게만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 박선영 후보님한테 아까 좀 동문서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성교육 대책을 물은 게 아니고 젠더 페미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잘못 대답을 하셨고요. 하여튼 그 지적만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보육을 다 분리하는 문제를 제가 또 여쭤본 게 아니고요. 아까 물어보실 때는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물어봐서 돌봄과 교육을 갖다가 분리하겠다는 말씀을 갖다 했다고 간단하게 지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악, 발레, 미술 교습비는 사교육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이는 미술은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 우리 아이는 음악은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 이런 말을 갖다 하는 어른들을 갖다 보면은 그럼 왜 미술은 공부가 아니고 음악은 왜 공부가 아닐까요? 왜 수능의 중요 과목만 공부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답해 주십시오. 예. 자, 이제 3분 대답 시간입니다. 이대영, 조전혁, 박선영, 최명복 후보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답변 시간입니다. 이대영 후보님. 네, 저는 질문이 없어서 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초등 돌봄 교실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요즘 제 정책적으로 하는 건 이제 유보 통합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도 이제 운영 시간 확대 같은 거를 이제 개선책으로 내놓는데 그러자면 결국은 그 보조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들을게요.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특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 운영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교육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것이 그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도 커지고 또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다 그냥 뭐 입에 넣어주고 다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를 그나마 그래도 자상하게 하는데도 중등보다 자상하게 하는데도 이 아이들은 굉장히 충격이 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유치원의 그 마지막 그 단계 있지 않습니까? 학기에 예, 그 초등학교 적응 과정, 일종의 이제 교육 과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정말 그게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적응이 못해서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다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는 3%, 중학교는 2%, 고등학교도 벌써 1%가 다문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관해서 제가 부교과목에 있을 때도 몇 학교를 봤습니다. 이태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삼전 초등학교도 보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함께 놓고 엄마에게는 우리 한국말을, 아이에게는 엄마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봤고요. 나름대로 참 특색 있게들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시범학교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이들이 우리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언어가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알고 그 나라의 말을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다문화 가족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 역량이 아닌가. 또 특히 그 태어나는 자녀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기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확실한 그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혹시 교육감으로 가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다 크게 치세요. 고맙습니다. 예전에 보면 네, 답변 질문이 여러 대는 것 같아요. 3분 내에 짧게 그러네요. 네. 우리 이랭 부감님이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많은 이제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여기는 반대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 대입하고 우선 또 맞지 않는 측면도 지적을 하고요. 학교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교실 수가 모자라고요. 또 하나가 물리적으로 모자라고, 또 하나가 강사 수급을 도저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탁상공론으로 지금 이 고교 학점제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환경부터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부분은 시행을 갖다 연기하든지 아니면은 폐지를 갖다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이제 박선영 후보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초학력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기초학력 떨어진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일종의 근거학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한 프로세스입니다. 측정해야지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가 되어야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기초학력이 얼마나 떨어진지 누구도 모릅니다. 학교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개개인별로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 가지고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리모트 교육을 갖다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갖다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반드시 대인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런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제가 대안학교 바우처를 갖다가 무조건 이게 뭐 박물관 이게만 들어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강을 갖다 듣는다든지 학원 수업을 갖다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대안학교 수업료를 갖다 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또 있습니다. 네, 박선영 의원님. 네, 제가 교육감이 될 겁니다. 되면은 구상권을 조희연 교육감한테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요. 저 법대 교수였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제 캠프에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젠더하고 페미니즘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르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유로 또는 젠더라는 이유로 학생들한테 독일의 68혁명에서 주창되었던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철진한 교육을 우리 정교조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정치화를 통해서 뭐를 시도하고 있느냐,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수 교육감인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우리 조전혁 후보님이 사실 돌봄 교육을 굉장히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돌리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요,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돌봄 공사를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굉장히 넓습니다. 25개 구가 있고요. 구마다 또는 구 안에서도 동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만들겠다. 그래서 방과 후 돌봄학교, 그 다음에 거점 통합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아이 안 낳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저 박선영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후보님들이 좀 잘 남성분들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학령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지를 모르세요. 왜? 맞벌이 부부 시대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생을 인력 풀로 해서 잘 인력이 원활하지 않은 학교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야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형 방과 후 돌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서울 시민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하지 않고 열린 교육청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해명국 후보님 3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조정희 후보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엘리트 체육, 엘리트 음악, 엘리트 문화, 엘리트 팝, 케이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국민 가수나 미스터 트롯에서 7살짜리 김유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태연이가 있죠. 다연이가 있죠. 영채, 정동원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발레리나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여기 이 학생들이 한참 유행인 스트릿 댄스 있죠. 비보이, 팝핑, 락킹, 와킹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가르칩니까? 이게 추구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교육감이 얘들이 세계적으로 다 나가서 트로피를 따옵니다. 그 엘리트 교수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박세리, 이정은, 식스, 전미정, 고진영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그 외화 획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감대 축구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서울 운동장에서 정말 학교를 야구 시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말 멋있게 만들어낼 겁니다. 축구, 농구, 뭐 펜싱 이거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림픽도 재편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예술, 문화 이쪽도 전부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놓고 특기를 찾아서 뭘 추구하는 건지 특성을 개발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코칭 시스템, 어드바이스하는 시스템, 이런 선생님을 길러서 엘리트 체육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감당 못하는 특수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걸 우리가 사교육에서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간 30초 절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 충분히 후보 간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고 또 생각하게 들어서 조금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듣는 또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3분씩 이제 종합 발언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 발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는데요. 이대영, 박선영, 조전혁, 최명복 후보님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3분입니다. 이대영 후보님 시작. 네, 오늘이 단일화 후보 토론회에서 마지막 날이라서 좀 남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또 지인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후보 단일화 이 작업 과정을 보고 엄청 걱정을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5사람은 서울에 살 생각을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라 했지만 이게 허공에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들과 요즘에 우리가 솔직히 드러내고 있지 않고 여기서 뭐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만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이 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학교에서 애들하고 생활해서 애들 수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욕심을 낼 게 있어요. 우리 처음에 할 때 뭐 했죠? 누가 되든 간에 밀어주고 같이 협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 초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 한 번 나갔죠. 또 요즘도 뭐 생각지 않았던 회의를 하지 않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도 않았던 걸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정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최종 그 의견이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모든 후보님들이 의견을 모으면 저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긴다고 이미 다짐을 하고 있고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우리가 처음에 갔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내가 꼭 교육감이 돼야 되고 그러면 유불리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으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이 좀 이렇게 통하는 그런 쪽에서 사고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예비후보 등록도 단일화를 한 다음에 하자고 한 이유도 돈을 쓰면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그래도 토론회가 개최돼서 너무 다행이다. 저는 어제까지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솔직히 저는 저토록 당신과 만나면 우리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잘할 수 있다는 저는 관둘 용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누가 저를 사퇴한다고 했다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당신들의 마음가짐을 우리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상대한 거거든요.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욕심들이 지나치신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가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뭔가 확실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끝으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토론회는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정책 과연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20년 전, 25년 전부터 교육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 학교를 만들어서 정교조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21세기 미래 교육은 모든 교육을 정상화한 후에 코딩 교육, 스팀 교육, AI 교육 이거 하지 않으면 15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먹거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논하고 싶습니다. 과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교육을 토론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 과거만을 논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감, 우리 이대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시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선의의 경쟁이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가 상식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저를 끊임없이 동성애자로 몰았던 사람들한테 선관위가 이제서야 주의 조치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주먹이 법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인격살인을 해놓고 오늘도 여러분이 저한테 젠더, 페미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누이 사실이 아닌 것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헐뜯는 교육감 선거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시민이 뽑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사람이 뽑듯이 서울 시민이 뽑는 서울시 교육감 법에 합치해야 합니다. 상식에 합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영 후보님, 마지막 발언. 진짜요? 제가 조현영 3번입니다. 예, 3번입니다. 네, 마지막은 답변서하고 다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저는 학부모 친화적인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학부모 권리선언을 기초한 바가 있습니다.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보다 아이들의 장래를 더 걱정을 했다 하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학부모가 아이들 장래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인 학부모의회를 만들고 학부모의 의견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제 공약 중에서 저는 미술, 음악, 체육 분야에 있어가지고 각 구마다 적어도 1개 정도의 중점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교과목보다
사실 양극화가 더 심한 부분이 바로 이 음미체 부분입니다. 음대, 미대, 체대 가려고 그러면은 중산층 학부모조차도 그 학원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 자녀들도 음대, 미대, 체대 학교 수업만을 통해서 진학할 수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굉장히 폼이 났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소리였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서울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기회가 평등한 것이고, 무엇이 과정이 공정한 것이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서울교육 행정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호 후보님, 네, 마지막 3분. 존경하는 서울시민이 마지막 단일 후보 전 인사일 것 같아요. 단일 후보가 돼서 계속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이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 겁니다. 이 교육 개혁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년 후보님이 지적하신 것, 우리 세 사람이 미래 교육을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과한 말씀이고요. 저도 미래 교육을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라면 시의회부터 고쳐야 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때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이 8명이 들어가서 교육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지고 난 뒤에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의원들이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의 시의원이 12명이고 국민의힘 여명 의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13명이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주무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민주당 시의원실에 정교조가 밤을 새워서 예산을 짭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정교조 예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하고요. 학생 인권조례, 교권조례, 이게 시의원의 교육위원회 과반수 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이 참 안타깝게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 치고 한 달, 두 달, 여기에 박소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과반수 이상 시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육감 단일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 뵙고 국힘의 당대표, 원내대표 다 만나서 서울시내 시의원 110명 뽑습니다. 110명 중에 교육 경력 가진 사람을 10명 공천 달라고 때렸을 겁니다. 그래야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국방위원회는 군 출신이 들어가야 되고, 법사위원회는 법조인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전문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보사부위원회 의사, 약사들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회 때, 지방선거회 때는 우리 교육계 단체가 우리 몫으로 국힘에 시의원 11명 공천권을 반드시 10개 이상 받아가지고 교육 개혁을 하는데 힘을 같이 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아주 역시 지난번과 같이 역시 교육감님 후보들답게 품격 있게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